오늘 12월 23일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상황이 어떠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그 전보다는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최근에 여러 격변이 영향을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하여튼 최근의 격변에 그것도 대답 안 그것도 되시나요? 포함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입니다. 저도 그런 이미 트라우마가 좀 생겼는데요. 여러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그거는 저는 이제 법치로 구체적으로 하는데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법이 이러니까 안 되지.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보통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도 태어났고 그렇죠? 후보님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느 순간 무시되고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힘에 의해서 누군가 밀어붙였을 때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법치주의는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트라우마가 저는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어떠신가요? 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하는 그런 생각. 이건 굉장히 큰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법을 모두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전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국이고 민주주의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 거의 선진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진국, 그전에는 어떤 유럽의 한 선진국가 정도의 하나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내전 일어나고 하는 국가,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해서 그게 유럽의 선진국인가 하는 그런 어떤 나라 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네,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말씀하시죠. 위기는 또 기회인 그런 면도 있고 전 세계 우리 최근에 격변 과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평가가 또 있지 않나 그런 저는 그러나 그것이 물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 어떤 한번 그 각인된 어떤 이미지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 후부터 쌓아왔던 어떤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앞으로 그게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저 계엄령 선포했던 나라잖아. 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향후 적어도 한 20년 정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윤석열 저도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 선포 후에 12.12 담화를 통해서 12월 10일 담화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 목적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계엄을 이렇게 경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건 대답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대답이 안 되나요?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이 가능합니까? 헌법과 법률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십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어떤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죠.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다 비어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무속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시간 끌기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자는 올해가 뭐 운이 좋으니까 올해 계엄을 해야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올해 계엄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내년엔 뭐 또 운이 좋아지고 뭐 이런 알 수 없는 뭐 설들이 계속해서 난무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믿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늦추면 정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같이 믿는 것인지 그 주술적인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 위법 불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했던 그 윤석열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제가 위원님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심정을 묻습니다. 코멘트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길 가다가 보면 저는 정말 기함을 합니다. 이게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 걸어놓은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이것이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고 야당이 그런 책임을 지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랜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0.73%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서 야당과 협치를 했는지 야당을 과연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했는지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만 몰두했던 검찰을 동원한 수사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총선의 결과 민심이 확인이 됐었죠. 그런데 야당이 어떻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도가. 그렇죠? 인정합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논쟁하고 대결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시간이 가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인권에 부합하고 가장 발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야당한테 서로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그렇죠. 대화하지도 않고 야당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의사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면서 전공이 사직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볼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계엄을 선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재승 교수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제가 토론회 같은 데서 한 말을 제가 들은 건데요. 야당과의 정치가 귀찮다고 의사들을 설득하기 싫다고 세상을 작두에 올릴 수는 없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치에서 대화 타협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판을 깨버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감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내란 행위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치에서 대화 타협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우리 부천시 을구 출신 우리 김기표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웃 돕는데